하지만 어떤 날은 그 사람이 제 어깨를 툭 치는 일도 있습니다. 안개 낀 장춘당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부딪혀서 깨어지는 물거품만 남기고 일부러 또 다방해갖고 다 그거 달라고 틀어달라고 신청도 하고 어떤 때는 그 LP판을 사갖고 그냥 다방해가 쫓아가가지고 그것만 좀 틀어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우리 때는 그때 그 아저씨가 제일 좋았어요. 왠지 몰라. 아유 그런 아저씨들 모아서 하면은 극장에 가지는 못하고 그냥 문턱에서 그냥 몸만 달았지요 뭐.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이 누가 울어 이 한밤. 그 사람은 1960년대 후반 최고의 인기 가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 가수 좋아하고 뭐 여자들이 남자 가수 좋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배우 씨 목소리에 갔어요. 극장 가서 쇼하면 남자들이 미쳐요. 노래 끝나면 앵콜이야. 배우 앵콜. 뭐 돌아가는 생각자면 또 앵콜. 누가 울어. 뭐 객석에서 난리 나지. 안개 낀 장탄공원 불러라. 또 앵콜. 뭐 파도를 불러라. 무슨 또 앵콜. 그 가수 뒤에 MC들이 나가잖아. 그럼 차라야. 나와라 이거야. 그냥 끝까지 나가면 난리나. 야윈 두 뺨에 흘러내릴 때 그 사람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한껏 멋을 낸 외모, 중절모, 그리고 안경을 먼저 얘기하시더군요. 그것도 아무나 뭐 저 선글라스 끼고 뭐 아무나 뭐 모자 쓴다고 해서 다 멋있나요? 근데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와줘야 되는데 배우 선생님께서는 그 앨범에도 보면요 그 양복 입고 약간 기운 모습으로 안경을 딱 쓰고 물론 거기에는 선글라스가 아닙니다만 안경을 끼고 국내에서 검은 안경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배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건방지게 보일 수 있었어요. 뭐 은퇴한 안경은 뭐 몰라도 아직 뿔테 안경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그런 거 신경 쓰는 분이 아니었다니까. 아주 매우 자연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엘비스 프레슬리라면 틀림없어요. 이곳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삼각지 로터리. 아니, 이제 로터리는 없어지고 삼각지로만 이름이 남아있죠.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묘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삼각지 입체교차로가 장안의 명물이 되면서 당시 인기몰이를 하던 그 사람의 노래는 자연스럽게 입체교차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돌아가는 삼각지가 빙글빙글 돌아가던 입체교차로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돌아가는 상지가 삼각지 노탈에 구전비는 오는데 내가 내 연인을 만나러 갔다가 내가 연인을 못 만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삼각지야. 이 노탈이 돌아가는 삼각지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삼각지 노탈이가 생기지도 않았으니까. 기다리던 연인을 만나지 못하고 애타는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삼각지. 그곳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남았습니다. 지난 2000년 대중가수로는 최초로 그 이름을 딴 행정도로가 삼각지에 생긴 것입니다. 고요한 안개서 올해는 그 사람의 전집 앨범이 나왔습니다. 전집 앨범에는 원곡들 외에도 음반엔 담지 못했던 다른 버전의 노래들과 그 당시의 반주 음악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입은 했지만 미처 발표가 안 된 곡들까지 따로 음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기억할 수 있는 노래를 남기고 갔죠. 이름 남기고 갔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노래가 몇 년이나 살아남을까? 화개장터 뭐 한 1년 살아남겠어요, 그게?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한 곳은 외삼촌인 김광빈의 악단에서입니다. 이곳 천지호텔에서 그 사람은 김광빈, 김인배 악단을 거치며 무명 시절을 보냅니다. 여기 입장은 마찬가지야. 여기 들어가는 입구는 마찬가지라고 이게. 다 옛날 과거. 옛날이야 옛날. (30대) 중반이던 청년이 40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그는 찬찬히 가슴 밑을 뒤적이며 옛 친구들을 불러냅니다. 태호는 당시 드럼을 치며 노래도 하고 사회까지 보는 재주꾼이었답니다. 배우가 드럼 친 자는 가운데고 이쪽이 피아노고 내가 그 옆에 피아노 옆에 여기 서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근나의 수위밭 노래하면서 간주 때 오늘 오늘 고맙습니다라든가 이제 그런 안녕히 가십시오라든가 이런 멘트. 그 멘트가 기가 막히게 했다니까. 음악 속의 MC야.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의 이제 지휘자 뭐 김인배 씨. 그리고 이제 드럼본 같으면 저 친구는 말이야 뭐 그냥 뭘 이렇게 뺐다가 또 꼈다가 무슨 부소폰 가르쳐서 이 드럼본을 뺐다 그런 뭐 그런 식. 또 테너 색스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에 자기 앞에서 보니까 테너 색스폰 얘기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참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무거운 소변통을 들고 몇 시간씩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일반 무대에서 많이 써먹었어. 그때 그런 재치가 있었어. 20대 어린 나이에도 중년 신사쯤인 양 하던 그 사람이지만 감춰진 모습은 명랑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엔 누구나 개구장이지만 그 사람은 특히나 더 그랬습니다. 나무를 안 하고 무슨 바오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우린 나무 하는 시간에 계속 노래만 부릅니다. 해전 노래를 불러요. 무슨 그때 당시 내 기억나는 건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옛날 그 노래를 하는데 여튼간에 하늘만 쳐다보고 나무 안 하고 계속 노래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면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혼나게 생겼거든요. 나무가 자기 헌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선 조금만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집 와서 맞을 혼날 것 같으니까 요만하게 한 보따리 만들어가지고 그거 짊어지고 가면은 이제 배우 어머니가 이제 그 야단을 치죠. 왜 그럼 나무를 많이 하는데 너는 이렇게 조금 했느냐. 그래서 아이 팔이 다쳐가지고 팔이 아파서 못했다고 거짓말하고 모면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빗
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 밑을 그 사람은 노래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남 몰래 어느 겨울 안녕 이렇게 내뱉는단 말이에요. 술 취한 사람의 노래잖아요.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이렇게 내뱉으니까 야 저거 뭐 장면으로 노래를 하나. 이게 무슨 건달 노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그렇잖아요. 깡패 노래 같기도 하고 또는 무슨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건 지금 제 자신이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부터 노래 부를 적에부터 이제 참 건방지게 멋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참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건방지게 멋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등장한 1960년대는 미 8군 클럽의 영향을 받은 발라드와 해방 이후 꾸준히 명맥을 이어온 전통가요가 대중음악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선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계선상을 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정하기가 애매하고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요게 이 대중음악에서 가장 강한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이거든요. Goodbye, goodbye. 그 인사는 나는 싫어. 그 사람의 노래는 전통가요의 틀 안에 있으면서도 외국 노래 분위기를 내기도 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마음 괴롭더라도 참으로 놀랬던 게 뭐냐면은 그 영국식 그 뭐랄까 황제의 복장을 입고서 검은 선글라스요. 그걸 끼고서 한 그 업소에서 말이죠. 드럼을 연주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배우의 기본적인 감성은 락이구나. 그 사람은 23세 나이에 12인조 캄보 밴드를 이끄는 악단장이었습니다. 사롱이나 클럽에서 연주를 하며 쌓은 음악적 감성이 그 사람의 노래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일단 1등급들이죠. 잘하지 않으면 거기 누가 써주나요? 그때는 또 음악이 굉장히 수준 높았어요. 그러니까